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기 카메라 봐야지, 카메라. 안녕하세요. 오늘 할 책은 이 책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 이건 뭐 당연히 1년에 한 번은 읽고 지나가야 되는 책이죠. 이 트렌드 코리아는 김난도 교수님 혼자서 쓰시는 책이 아니라 이렇게 공저가 여러 명이 있어요. 제일 대표 주자가 이제 김난도 교수님이시죠. 서울대 명예 교수님이시고, 이 트렌드 코리아는 저는 매년 꼭 읽는 것 같아요. 이 책의 구성이 항상 똑같습니다. 앞부분에는 작년 트렌드 코리아 2025년에 이럴 거다라고 했던 게 실제로 2025년에 어떻게 적용됐었는지 그런 해석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을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 뒷부분이 2026년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트렌드 관련된 책이 아닐까 싶고요. 한동안 이 트렌드 코리아를 넘어설 만한 책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트렌드 관련된 책 중에서. 근데 요즘 떠오르는 다크호스가 있죠. 그 책은 제가 보기에는 경량문명일 것 같아요. 송기령 작가님의 경량문명, 트렌드와 철학? 이런 책인데, 경량문명 그 책은요, 정말 여러 번 읽어도 손색이 없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제가 리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하고 비교를 하면 이 트렌드 코리아는 정말 트렌드 자체를 어떤 현상을 그대로 그려내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고 한다면, 경량문명은 전혀 다른 문법이죠. 조금 더 철학적으로 조금 더 내밀하게 한 부분을 깊숙하게 감성적인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트렌드 코리아 2026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플래그를 붙여왔어요.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앞부분에 보통 나오기 마련입니다. 홀스 파워의 H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휴먼 인 더 루프는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인간이 적어도 한 번은 개입해야 된다는 AI 활용 철학을 말한다. 이는 인간이 인공지능의 명령자, 검증자, 완결자로서 개입해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고 최종 결정의 상황적 의미, 윤리적 판단, 창조적 감성을 부여함으로써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AI를 빼놓고 트렌드를 얘기할 수 없죠. 제가 매일경제신문 지면으로 매일 읽고 그 중에서 사장님들한테 도움 될 만한 내용을 쏙쏙 뽑아가지고 또 목요일에 해드리잖아요. 그거를 봐도요, AI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적으로 AI가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AI로 대체가 되면서 우리 직업이 사라지지 않을까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이고, 우리 직업이 사라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벌이가 줄어들지 않을까, 내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AI 관련된 책만 최근에 나온 책을 여러 권 이 자리에서 리뷰를 했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가보시면은 AI 관련된 책들도 리뷰해놓고 아카이빙 해놨거든요. AI 때문에 우리 직업이 사라지지 않아요. 달라질 뿐이에요. 그렇다면 AI 때문에 우리가 직업에 영향을 받긴 받을 것 같잖아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구글 번역기가 나오면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되나?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업무 전문성이 더 중요해진다. 이와 관련해 구글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실험은 작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구글 리서치와 MIT 연구진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AI 활용이 생산성과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전문가들은 AI의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완전히 의지하지 않았던 반면, 초보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AI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객관적인 성과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AI의 조언 때문에 정답을 오답으로 바꾸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지식의 부익부 빈익비 현상 심화. 어떤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성을 띈 그런 고숙련 노동자가 생성형 AI를 그 능력 경계 내에서 사용하면 생산성이 약 40% 향상되지만, 능력의 경계 밖에서 사용하면, 능력이 별로 좋지 않은데 고숙련자가 아닌데 AI를 사용하면 오히려 생산성이 약 19% 감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AI는 특정 작업에서는 뛰어나지만 또 다른 작업에서는 크게 뒤처지는 불규칙한 기술적 경계를 보인다. 사용자나 작업 분야에 따라 AI의 성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학생은 구체적이고 계획된 질문을 통해 더 나은 결과물을 얻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은 질문의 질이 떨어져서 AI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다. 지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똑똑한 학생은 더 똑똑해지고 멍청한 학생은 더 멍청해진다는 얘기다. 야,
이 참 시사점이 있는 연구입니다.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건 뭐예요? 이미 기득권층, 이미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은 AI를 활용하면 더 잘해질 수밖에 없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AI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 도태되는 거죠. 구글 번역기 나온다고 해서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냐? 아니라는 거죠. AI로, 챗 GPT로 세무적인 상식을 얻으려면은 내가 세무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그게 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AI 때문에 우리의 직업이 사라진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변할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변할 거냐? 내가 거기에서 어떤 강점을 가질 거냐는 각자 전문성을 더 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제로 클릭이라는 부분이에요. 제로 클릭이 홀스파워의 아래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사람이 디지털 생활 전반에서 클릭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클릭이 줄어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항상 인터넷을 뒤지면서 검색을 하잖아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서칭을 하는데 그 서칭을 하는 거기에서 클릭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줄어들까요? AI가 검색할 걸 확 줄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대역 근처에 맛집을 찾고 싶다. 그럼 교대역 근처 맛집 예전에 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클릭을 몇 번 하면서 찾아나가면서 여기가 좋겠어 라고 하는데, 교대역 근처 맛집을 찾고 싶어라고 하면 AI가 그냥 골라주는 거예요. 이게 제로 클릭입니다. 많은 플랫폼들이 AI 서비스를 활용해 고객의 고민과 클릭의 단계를 대폭 줄이고 있다. 소비자가 무언가를 찾기 전에 AI와 데이터가 먼저 제시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찾고 선택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먼저 판단하고 제안하는 것이다. 단순히 추천 기능이 좋아졌다는 차원을 넘어서 클릭이라는 행위를 생략하고도 구매나 소비가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검색이 사라진 시대의 광고와 마케팅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검색의 시대에서 제로 클릭 시대로 이행하면서 이제 검색창에서 누가 먼저 노출되느냐의 싸움은 무의미해졌다. 고객이 검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서운 얘기죠. 이제는 누가 고객의 맥락을 더 빠르게 이해하고 더 정교하게 콘텐츠를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선택 이전의 선택이 확산되고 있다. 클릭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극강의 편리함이 제공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떠나기 십상이다. 이제는 사용자의 사전 감정 상태까지 분석하며 클릭 없는 몰입을 만들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검색하지 않는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클릭 없는 몰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슈를 살펴보자. 검색 최적화를 했던 거에서 답변 최적화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답변을 하기에 최적화된 거를 우리가 인터넷상에 많이 뿌려놔야 되는 거죠. AI가 검색을 불필요하게 만든다면 기업들은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뿌리는 대신 AI 알고리즘에게 자사의 상품이 최적의 선택지라고 설득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자사 제품 정보를 더 많이 긍정적으로 주입할 수 있을지, 어떤 변수를 조작해야 AI의 추천 리스트 상단에 오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이른바 알고리즘 마케팅이 중요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달라진 거예요, 판도가. 그래서 여기 어떤 게 나오냐면, 단어 단위의 키워드로 콘텐츠를 탐색했다면 AI는 최소 문단 단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 그래서 클릭 유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광고, 콘텐츠화된 광고, 콘텐츠처럼 느껴져 소비자 저항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광고, 즉각적 경험 유도 광고, 피드나 영상 속에서 제품을 인지하면 플랫폼 내에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게 물 흐르듯 매끄럽게 설계된 광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저는 요즘 어떤 경험을 하느냐면요, 어떤 사장님께서 전화가 오셔요. 여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소개받고 전화 드렸어요. 이러셔요. 상담 다 하고 계약 다 하고 맨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은요 세무사님 AI가 추천해줬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를 AI가 추천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인터넷상의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됐구나를 느꼈습니다. 이 AI가 어떤 걸 판단을 한 거냐면, 인터넷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저의 후기 있죠. 청와세무 회계가 친절하고 세금에 있어서 관리가 잘 되고 이런 점이 좋고, 그거에 대한 후기를 모아서 도출을 해내는 거예요. 사람에게 알리는 게 AI에게 알리는 거랑 맥락은 같은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혼자 이게 좋아요 떠드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쓴 후기, 그 피드백, 그걸 모아서 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둘 다 힘들다. 결국은 신뢰의 문제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AI에게 인식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 시대가 됐나 봐요. 대표님은 컨텐츠가 많으셔서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면 저는 실제로 이거를 몸으로 느낀 경험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새 검색보다는 AI에 질문하고 답변을 얻는 추세여서 마케팅 업계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분야긴 해요. 그래도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를 많이 끌어오는 편이어서 컨텐츠를 쌓아놔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 양이 많아야 검색어로 걸리게 많잖아요. 그 다음 주제는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예요. 픽셀 라이프라는 부분입니다. 분절된 다수의 마이크로 트렌드를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소비한 후 빠르게 폐기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형상을 픽셀 라이프라고 명명한다.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소비한 후 빠르게 폐기하는 라이프 스타일. 수많은 체험 요소들을 다층적으로 경험하고 짧은 시간 찰나를 향유한 후 다음 유행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인기 향수가 있으면 그 향수병을 하나 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디스커버리 에디션이라 그래서 향수 5개를 5등분을 해서요. 각각 다른 향을 한 번에 사는 거예요. 세트로. 그게 요즘 트렌드래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예를 들어 아이섀도우인데 9가지 색깔 들어있는 거가 유행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거의 딱 절반 크기로 만드는 거예요. 조금만 써보고 다른 색깔 또 써보고 싶은 거죠. 이게 트렌드인 겁니다. 우리 영상도 다 쇼츠만 보잖아요. 똑같은 거죠. 호흡이 뭐든지 짧아진 겁니다. 이런 트렌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먼저 시장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 기능 제품을 빠르게 제안해야 된다. MVP라 그러더라고요. 미니멈 비어블 프로덕트.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장에서 모든 기능을 갖춘 완벽한 제품을 내놓는 것은 실패 리스크를 극대화하는 무모한 도박에 가깝다. 그러므로 작은 시도를 통해 얻은 내부 데이터와 고객 피드백을 바탕으로 신속한 학습과 반복적인 개선을 거쳐 시장에서의 생존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아직 부족한 베타 상태더라도 일단 소비자한테 먼저 빨리 선보이고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영원한 베타 전략이 유효한 시기다. 마지막 제가 플래그 붙여온 부분은 근본이즘이에요. 근본이즘. 여기 Returning to the Fundamentals라고 써 있어요. 사람이 AI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 활기를 치고 있다 보니까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그리고 인간보다 더 최신식의 더 빠르고 정확한 것들이 나오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복제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진짜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의 가치가 부상한다. 알고리즘이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즉 변치 않는 근본을 향한 목마름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급변하고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소비자들이 불변의 고전적 가치와 믿을 수 있는 원조를 찾아 안정감과 만족을 추구하는 트렌드를 근본이즘이라고 명명한다. K-팝 데몬 헌터스에 보면 호랑이 나오잖아요. 그 푸른색 호랑이 너무 귀엽잖아요. K-팝 데몬 헌터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나서 박물관 열풍이 불었다고 하잖아요. 그 찐 호랑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복각 제품이 유행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LG에서 예전에 처음 나왔었던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선풍기 이런 것들을 복각한다고 하거든요. 또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인기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레트로가 아니라 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근본 있는 걸 계속 찾는 거예요. 빈티지 의류를 예전에는 촌스럽고 더럽고 오래됐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힙하다, 감성 돋는다, 개성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계속 근본을 찾는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 고전 철학 굉장히 유행하죠. 우리 저번 시간에도 철학책 했었잖아요. 한 세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민했던 그 부분에 대한 답, 그게 지금도 근본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안감, 통제할 수 없는 기술에 대한 우울감은 자연스레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낳으며 변하지 않는 근원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낳는다. 근본이즘은 단순한 복고풍의 유행이 아니라 디지털 과잉 시대의 균형 욕구로 해석될 수 있다.
자, 트렌드 코리아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역시 매번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2026년도 쉽지 않겠구나. 갈수록 각박해지고 갈수록 편해지는 건 없어요. 트렌드에 더 편승하고 트렌드를 더 예민하게 읽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로 점점 가는 것 같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6 이렇게 읽어봤는데 트렌드 코리아는 항상 추천드리는 바예요. 일독을 권해드립니다.